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싸, 안 자길 잘했다. 저도 안 자길 잘했네요. 왜 아직도 안 자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으십니까? 47분? 제가 인스타 라이브 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자고 계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안 주무시고 하트를 꾹꾹 눌러주고 계시네요. 제가 평소에 밤을 너무 많이 새가지고 아침에 잘 일찍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약속을 잡으면 항상 1시간 전, 2시간 전 이렇게 일어나는데 막 같이 준비해 영상을 찍으면 지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프로 지각쟁인데 그래서 여력 되는 대로 찍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지각을 할까봐 촬영을 하다가 뛰쳐나가서 오프닝이랑 클로징을 밖에서 찍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밤 근무 중이에요? 아니,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니 맴짓. 하기사 주말에 근무를 안 하려면 또 평일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평일에 쭉 일하고 또 밤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일매일이 일하는 날이네요. 명수 고수 라디오 뒤를 잇는 꿀잠 라디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아직 채널이 개설되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라이브 라디오를 하는 거를 녹음을 해서 모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스타 라이브가 24시간 동안 다시 보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제 라이브 못 보시더라도 인스타에 남겨진 기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에 꿀 발랐어요, 고수님. 오늘 제가 단 걸 많이 먹었습니다. 목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고3. 근데 알람 떠서 언니 라이브 보려고 들어왔어요. 힐링 중입니다. 하트. 저 고등학교 때부터 밤을 진짜 많이 샜었거든요. 물론 제가 성적이 우수한 편은 아니었지만 밤을 샐 때 항상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새벽까지 재미있는 라디오들이 엄청 많이 해가지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밤을 많이 샜었는데 뭐 공부를 하는 건지 라디오를 들으려고 안 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라디오를 정말 좋아했었지만 그때는 정말 광고도 많이 없고 라디오 정말 재미있게 들었었는데 유일한 새벽의 벗이었죠.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종강이죠. 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좀 극한이긴 하지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방학이라는 게 뭐 여름학기를 듣지 않는 이상 저는 여름학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그냥 학원 다니는 것 같고 대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저는 10대, 뭐 20대, 아직 30대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순간들을 기억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대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대학교 때도 되게 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저는 진짜 뭐 시험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냥 공부하는 것도 좋고 배웠던 것도 그렇고 막 조모임 솔직히 진짜 싫긴 했지만 조모임도 그렇고 그냥 대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때만큼 마음 가는 대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능 채널 개설해주세요. 오늘 맛보기 들어보니 벌써 너무 기대돼 버렸.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늘 꿀잠 라디오라고 하고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꿀잠이 안 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잠자다가 갑자기 깨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막 댓글에 욱하거나 뭐 나쁜 댓글이 아니라 댓글에 막 공감하면서 욱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드립을 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잠이 불쑥 깰 수 있다는 거. 목소리 정말 달달해요. 독일에서도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고수님 멀리서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늘 저
막 댓글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 보고 계시다고 하셨던 그 구독자분이신가요? 지금 목소리 되게 친절했다. 그 분이신가요? 이런 현실 웃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독일. 독일 뭔가 친숙하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님이 독일에 살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뭔가 괜스레 친숙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전 술 먹고 이제 집에 왔어요. 헤헤. 얼른 자요. 술 먹고 자는 잠이 제일 꿀잠이지, 사실. 그쵸? 근데 저는 요즘에 어느 경지에 달했냐면 술을 먹으면 오히려 더 잠이 깨는 경지에 달했습니다. 큰일입니다. 공부하면서 라디오 들으면 어느샌가 라디오에 집중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맞아요.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고수의 목소리고요. 뭐 일상 채널이라던가 뷰티 채널 등등 명수 고수 채널에서도 그렇고 저의 이런 고급스러운 자칭 고급스러운 목소리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에서야 비로소 제가 낼 수 있는 목소리죠. 제가 몇 번 영상을 통해서 이런 목소리를 자주 시도를 했었는데 편집을 하는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오글거려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계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작년에 고수님 라디오 재밌어서 들으면서 공부하다가 그 과목 결국 제 시험 쳤다는 이런. 아니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다음에 제 라디오 채널에서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는. 아니 제 시험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라디오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 이거 켜두고 다른 화면 가고 싶어요. 진짜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카톡을 못 봐서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되게 라디오 채널 빨리 열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자꾸 까먹네요. 얼른 할게요. 목소리가 진짜 꿀잠 자는 목소리예요. 근데 너무 웃겨서 자기가 싫어요. 아니 꿀잠 오는 목소리인데 너무 웃긴 건 뭐죠? 드립이 파바방 터져버려. 시험 기간이라서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자고 싶은데 시험 끝나고 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곧 끝나죠.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방학이라는 게 참 이제 나이를 먹으면 방학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좀 자기 스스로 그런 순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인생 방학이라고 하죠. 인생 방학의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언니가 이제 너무 계속 일을 해왔던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4년? 6년? 7년? 아무튼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어떠한 일을 계속 해왔는데 한 번도 쉰 적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젠 정말 쉬고 싶다라고 언니가 한마디를 했는데 너무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고 진짜 그 누구라도 인생 방학을 사하노라 해주고 싶었는데 그거 결국 스스로의 결정이더라고요. 근데 인생 방학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휴가 말고 인생 방학. 그게 언제든. 저 오늘 고수님 따라 갈릭 마요네즈 드디어 샀어요. 저 갈릭 마요네즈를 그때 샌드위치 만들어 먹고 나서 어디에 활용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거 막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갈릭 마요 뿌리고 간장으로 살짝 간하고 참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짭짤함? 짭조름한 그런 반찬들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넣고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침 나온다. 침 나온다 이 밤에. 아니 갈릭 마요네즈 이야기는 왜 하셨나요? 먹을 거 얘기 금지. 금지. 살쪄. 맛있겠다. 밥 비벼 먹으면. 무슨 피아노 노래 들으면서 공부할까 했는데 나긋나긋한 고수님 라디오가 마침해서 너무 좋아요. 헤헤. 제가 가끔 드립을 칠 때가 있겠지만 오늘도 한 30분, 40분 정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고 끝내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의 목소리가 듣기 좋으시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많이 깔린 진중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목소리를 하겠습니까? 천상 막 깐족깐족거리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서 막 면접 보고 이럴 때는 좀 이런 목소리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한때 면접 보러 갔을 때 주원 씨는 아나운서 같아요. 아나운서 면접을 보러 오신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죠. 근데 막상 합격시켜놓고 나서 보니 완전 아나운서와는 동떨어진 그런 아이였다. 반전이 있는 그런 아이였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꾸리꾸리했네요. 비가 시원하게 왔으면 좋으련만.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비가 올 때 문득 그 가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패턴이 늘 똑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앞에 유리창에 좀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오늘 우산 안 가져왔는데 왜 비 와? 라고 딱 말을 뱉자마자 그 가뭄에 대한 생각이 또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래 차라리 올 거면 시원하게나 와라 라는. 언니 요즘 호르몬 때문에 트러블이 엄청 올라왔는데 언니 이런 날 케어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도 근데 호르몬 문제로 트러블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흔히 그날 생리할 때 되면은 이제 저는 턱이랑 막 코 쪽에 트러블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좀 가라앉고 있는 타이밍인데 그럴 때는 그냥 좀 나중에 나이트 케어 하거나 할 때 좀 뭐라고 하지? 진정해주는 또 약간 쿨링 기능이 있는 거를 발라주고 그 외에는 막 케어를 못하죠. 근데 호르몬 때문에 트러블 나면은 특히나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잠 잘 자고 기름진 거 먹지 말고. 제가 예전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서 성인 여드름이 났을 때 케어를 되게 못하다가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을 제가 참 잘 만났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딱 병원 갔을 때 그냥 뭐 수술? 뭐 압출해야 된다. 뭐 약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의사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딱 갔을 때 좀 심하긴 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뭐 요즘 생활 패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여드름 외에도 피부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건선이라고 그게 스트레스가 원인인 병인데 뭐 그런 것도 앓고 있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자취하느라고 잘 못 먹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얘기해드리니까 뭐 압출하는 방법과 약 먹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케어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최후의 경우에 여기서 압출하고 막 찢고 막 시술하고 레이저하고 막 이런 방법이 있지만 그건 정말 최후의 방법이고 막 근데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해주지 않으셨어요. 되게 약간 협박조? 겁주는 어조로 막 그런 거 원해요? 막 압출하고 막 피 줄줄 나오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 아니요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무서워서 대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 먹을 수 있는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잠 잘 자시고 매일매일 운동하시고 기름진 거 먹지 말아라. 생활 패턴 다시 찾아라 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진짜 잠 엄청 많이 자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밤마다 친오빠랑 같이 나가서 줄넘기하고 배드민턴하고 밥을 진짜 채소 위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걸 아예 안 먹고 짠 거 먹고 싶으면 김에다가 밥 싸 먹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의 빼고 식주 그리고 잠자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패턴을 돌려놓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더니 친구들이랑 다 깜짝 놀랄 정도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보실 때 제 얼굴에 여드름이 많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피부가 좋기는 뭘 좋아져?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노노.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정말 주변 사람들이 너 얼굴에 꽃 폈다라고 할 정도로 좋아진 거거든요. 그때는 얼굴 전체가 오돌도돌한 상태였어요. 근데 생활 패턴 하나만으로 진짜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신체 바이오리듬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잠 잘 자시고 생리통 너무 심하고 뭐 아니면 뭐 호르몬 때문에 몸이 아프고 이러시면 약도 잘 먹고 밥도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막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막 여자들 생리 때 되면은 식욕 막 돋는다고 더 먹잖아요. 기름진 거 더 먹고 막. 제가 성인 여드름을 이겨낸 최고의 방법은요.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뭐 대단한 화장품도 아니에요. 여드름 없애게 해준다는 화장품들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잘 안 믿는다기보다는 의존을 안 하죠. 의존을 안 하는데 진짜 이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드름이 날 만한 요인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한 요인을 모르죠.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술, 뭐 담배, 잠을 못 잔다거나 맨날 치킨, 피자 이런 거 먹는다거나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또 뭐 있죠? 뭐 베갯잎 이런 게 더럽다거나 그냥 지나쳤던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을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하나하나씩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쳐도 안 돼. 이러면 그냥 모든 걸 다 차단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얻는 것과 잃는 게 있는데요. 잃는 것은 내가 뭐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진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 왜냐면 다 차단했기 때문에 다 차단한 것 중에 하나쯤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2개나 3개쯤 있겠죠? 근데 얻는 거 하나는 피부가 정말 좋아집니다. 술을 어떻게 끊나요? 나를 케어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술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피는 것도 그렇잖아요. 막 끊어라라고 막 주변에서 말할 때는 못 끊다가 내가 갑자기 뛸 때 막 숨이 차다. 좀 내 몸의 신체의 변화가 느껴진다. 내가 좀 건강을 잃어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스스로 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도 어떻게 보면 내가 피부를 위해서 진짜 이 한 몸 바쳐 내가 술을 끊어보겠다라고 하면은 술은 자연스럽게 끊기고 잠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의 절박함에서 이루어진 지금 뭐 그렇게 피부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또 제가 요즘에 피부가 되게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잠을 못 자서 그리고 밥을 제 끼를 안 먹어요. 저는 피부 안 좋아질만 해요. 내가 봐도. 인정. 이응지읒.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지면 피부도 증명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너무 냉정한 말투였다. 맞습니다. 솔루션 감사해요. 생활 패턴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나 봐요. 생리전 증후군도 심해서 오늘 호르몬제도 처방받아 왔어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어요. 헐, 맞아요. 저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많이 먹고 피부 난리 나는데 요즘에 다 내려놓고 멍하니 굶었더니 더 쏙 들어갔어요. 스트레스 끊고 밥 조금 먹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제가 성인 여드름을 이겨낸 가장 큰
요인? 가장 큰 차단의 요인 하나가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을 없애버리니까 술도 끊게 되고 힘든 나만의 막 그런 고민들 끊게 되고 제가 불면증이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 밤에 잠은 잘 오는데 내가 일어나야 될 시간에 안 일어나는 불면증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일찍 깨는 거예요. 난 피곤한데. 막 그런 식의 불면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밥도 잘 먹고 막 그런 거 있죠. 아, 내가 점점 내 머릿속이 깨끗해지는구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수록 점점 스스로 막 케어에 관심이 생기는 거 있죠. 내가 표정이 변해가고 얼굴이 변해가고 몸의 상태가 변해가는 걸 보고 저도 되게 놀라면서 계속 케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성인여드름 뿐만 아니라 그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나날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그 스트레스의 요인을 없애고 케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마법처럼 사라졌어요. 그거에는 약도 없어요. 그거는 약을 발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요인은 하나예요. 스트레스 하나였는데 정말 말끔하게 나은 걸 보고 이래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구나. 정신 상태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잘 자요 해주세요. 잘 자요. 나는 오늘 늦게 잘 거다. 왜냐면 토요일이잖아. 너무 아깝단 말이지? 근데 원래도 잠을 잘 안 자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토요일은 아깝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그래서 분명히 지금 깨어 있으신 거겠죠? 아깝잖아요. 뭔가 토요일 아까워. 이렇게 보내기 너무 아까워. 회사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아까워. 그냥 아까워. 네. 언니 반말 넘나 설레요. 이제 제가 한 30쯤 되면은 한번 뭐 반말 방송 이런 걸 좀 해볼까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같이 나이를 먹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또 반말을 못 하겠네요. 저보다 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반말 방송을 하면 좀 기분 나빠하시려나? 왜 반말이세요? 막 이런 걸로 도배되고 반말 좀 불쾌하네요. 막 이런 거. 제가 근데 반말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막 장난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10대, 20대는 조금 늦어도 괜찮고 실패도 해봐야 하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현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래보다 지금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인자한 웃음의 이모티콘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좀 늦어도 괜찮고 실패도 해봐야 하는 나이.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좀 돌아가도 괜찮은 나이? 저는 20대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화의 습관이 20대 초반에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그 꼬린 지점을 돌고 돌아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멀리서 엄청난 미로를 거쳐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성취감에 젖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점점 내 목표로 가까워지고 비슷해지고 있다는 쾌감 하나, 그리고 뭔가 다른 걸 그 중간에 좋아하게 돼서 난 돌아가고 있는데 내 목표를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만난 어떤 새로운 흥미, 새로운 취미, 새로운 특기 이런 거에 엄청난 희열을 느꼈어요. 예를 들면 그 희열 중 하나가 연극이었거든요. 뭐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서 막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연극을 또 하게 되고 막 연극 포스터를 디자인하게 되고 그러다가 연극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연극 연출을 하게 되고 또 디자인과 그 연극 경험을 가지고 극단에 들어가가지고 기획자를 하게 되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의 목표가 이제 졸업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뭐 대학을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목표는 하나죠. 뭐 졸업을 한다던가 뭐 무사히 내가 성인이 되는 것. 그래요. 졸업까지도 안 갈게요. 무사히 내가 20살이 되는 것. 교복을 벗는 것? 뭐 그 정도의 목표가 있겠는데 뭐 제각기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 그 목표를 달려간다면 20대에는 어떻게 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 나의 목표에서 멀어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로 가도 어떻게든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매 순간순간 이게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알바에 관한 글을 올려드렸는데 알바도 내가 정말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진짜 집에서 막 용돈 주고 이래가지고 알바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애들 쎄고 쎘는데 왜 난 이 시간에 알바를 해야 하며 남들 다 놀고 있을 때 저런 진상 손님 막 케어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그것도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3개월을 하던 5개월을 하던 1년을 하던 얻는 게 있을 것이다. 내가 알바를 하는 게 되게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감정 소모, 시간 소모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다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제가 이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코 유튜브를 하거나 뭐 제가 전 회사에서 에디터로 광고 쪽에서 일을 했던 거, 연극 쪽에서 일을 했던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얻어 걸린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다 저는 그걸 다 써먹었었고 많이 돌아가세요. 돌아가도 괜찮아요. 멀어져도 괜찮아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도달할 지점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분명히 웃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테니까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다 진짜 꽃길 걷고 싶어서 살지 뭐 누가 가시길 걷고 싶어서 삽니까? 여러분들 다 꽃길 걷고 계실 테니까 돌아가더라도 앞으로 갑시다. 또 막 꿀잠 라디오인데 어느 순간 목소리가 막 여러분 막 이러면서 유튜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매번 영상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흑흑. 저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봐주시는 분들이 없었어도 영상을 계속 올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봐주심에 저도 그 행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언니 항상 좋은 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의 그런 고민들과 또 때때로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구독자분들을 서로 위로해 주려고 해주시는 좋은 말씀들이 다 제가 갖고 있는 같은 고민이고 제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조언하고 싶었던 걸 너무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고민하고 있던 걸 또는 내가 과거에 고민했던 거를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정리는 사실 여러분들의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변이 아닌 그냥 내 자신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답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만나서 수다 떨다 보면은 내가 내 고민을 얘기해놓고 내가 수다 떨면서 내가 해답을 찾을 때 그 뭔지 아시죠? 공감? 인정, 이응, 지읒?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로. 내가 막 친구랑 막 수다 떨다가 갑자기 그래, 맞아. 내가 무슨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답은 하나인데 뭐 이런 결과에 도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얘기해 주실 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분노하면서 과거의 나도 돌아보고 지금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또 제가 이렇게 해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나? 너나 잘해라 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겐 참 값진 시간이죠. 이렇게 28분, 30분 뭐 이런 분들하고 제가 정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어디 있겠나요? 진짜 대학교에서 작은 수업 하나도 20명, 10명 듣는 수업들도 있는데 이렇게 26분, 7분, 8분과 30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저에게도 곧 굉장히 힐링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도 막 굉장히 덥네요. 열대야가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들 선풍기 너무 빵빵하게 틀어놓고 주무시지 마시고 타이머 맞춰놓고 주무시고요. 뭐 이불을 폭 덮고 자라는 그런 스윗한 말은 하지 않을게요. 더워도 이불 덮고 자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안 덮고 자기 때문에 그냥 내 살이 이불에 닿는 것조차 너무나 싫기 때문에 그런 스윗한 인사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열대야를 이겨내시고 꿀잠 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꿀잠 라디오 들었으니까 꿀잠 안 자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또 나는 느낀다. 나나 잘하라며. 고수야 너나 잘 자. 여러분들 꿀잠 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얼른 잡시다. 그럼 마무리 인사할게요, 여러분. 꿀잠 자세요. 안녕.